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바타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JTL 찰스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직원 4명이야 기업인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미국은 1.2배, 일본은 1.5배, 프랑스 1.6배, 한국은 3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TL 찰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취업과 관련된 정보나 뉴스를 함께 공유하면서 의견을 드리는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뉴스 중에 공감 97,993%, 취업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요즘 청년들이 진짜 머리 아픈 이유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원청의 3분의 1 수준 청년 실업으로 이어져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개 사실 요거 보고 저는 충격을 좀 받았고 결국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관점하고 다르신 분은 의견을 논리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첫 번째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프리랜서인데 3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니 어떻게 남편하고 아이하고 생활할지 걱정이 된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수입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하고 회사 다니는 것도 불안하다. 밖에서는 또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항상 마음이 무겁다. 취업하면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고 주거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저희 때에 비해서 과연 이제 빠른 건지 늦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계속 안고 간다는 얘기죠. 취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때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또 청년이 독립된 가구로 1인 자산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N잡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노동 불안, 주거 불안, 주거 빈곤의 문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지내는 친구들은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실 수도권의 주거나 비용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립하기도 쉽지 않다. 즉 사회에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지만 정부의 그런 노력들은 사실 저도 10년 넘게 지켜보았지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를 얘기해주고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터무니없는 격차라는 거죠.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졌을 때가 3분의 1 정도라는 거고요. 대기업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다 보니 거의 비참한 수준이다. 불평등 수준이 7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고 예를 들면 승용차 부품 생산하는 이 업체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는데 하청 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것인가 본데요. 4년차 직원의 월급 명세서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급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각종 연장 근로수단 합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이것조차도 이제 발주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30에서 10만 원 받고 지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13년차인 경우에도 수당 다 합해서 260만 원이고 문제가 입사 초기에도 비슷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결국 대기업 완성차 업체 임금이 604만 원인데 평균 1차 하청이 390, 2차는 240, 3차는 220. 결국 하단 업체가 완성차 임금의 36%에 불과하다. 요 2차 요 하청 업체인 경우에는 직원 수가 많지 않겠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있는 게 핵심이 그겁니다. 그것조차도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물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고당보다 전원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 보고도 중소기업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바로 맹소가 생긴 원인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은 알고는 있었지만 좀 외면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영상에서도 주로 얘기했지만 대기업 말고도 경력을 쌓고 어떤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들을 차마 가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한 청년은 특성화고 출신인데 중소부품업체 입사에 첫 달에 160만 원 받았는데 오래 다니고 싶었어. 희망이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좀 버틸 만한. 근데 사장이 얘기하기를 한 3년은 연봉이 오르지 않을 거고 야근 수당도 없을 거다. 어떻게 다닙니까? 1년 만에 나왔지. 그러면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게 핵심인데 300명 이상 지난해 기업의 임금이 월평균 580만 원이라고 하면 300명 미만은 2배 가까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려면 일해야지, 그렇게 그런 차이들은 인정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4명 이하 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미국은 1.2배, 일본은 1.5배, 프랑스 1.6배, 한국은 3배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기업과 제2차 하청업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조직의 크기가 사람의 임금의 수준을 너무 반영하는데 그 격차가 너무 크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처우 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고, 모든 문제의 기본적인 불평등 구조와 청년 실업의 문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들의 갈등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요. 굳이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사실 고생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 거는 월급 차이가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큰 데 가서 고생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죠. 예. 미국 같은 경우 1.2배 난다라고 하면 굳이 대기업 가서 그렇게 지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경우든 맹목적인 추정은 하지 말자. 대기업을 맹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현재 그 공채가 거의 다 폐지가 되고 삼성그룹 외에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은 채용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경력을 가진 사람,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현업에 투입했을 때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신호입니다. 사회적인 신호를 보냈다라는 그 시그널을 그냥 눈 감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는 분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도서관에 들어가서 학점 높이거나 토익 점수 따려고 그렇게 잊지 마시고, 학교를 다니시건 아니면 졸업을 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순간도 지금 당장 알바나 계약직이나 인턴이나 할 수 있는 취업 관련 경험을 빨리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거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직무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직무를 정하고 어떤 산업, 어떤 업종에 들어갈 건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정해야죠. 내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회사부터 정해놓고 나 어디 가겠다, 더 이상 그거 안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안 통한다. 능력이 아주 뛰어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공연 안 통하니까 빨리 경험을 하셔라. 직무와 관련된 나의 주무기, 나의 특기를, 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 타겟을 정하고 그쪽에서 빨리 경험을 시작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이루고 싶은 가치를 위해서 이 직무, 그리고 그 업종, 그 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취업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고 회사에 취업하고 그 다음 생활을 할 때도 그게 자기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흔들릴 때 혹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내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시고 취업을 하시는 그런 중요한 기본 뼈대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저도 나중에 한참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 핵심 키워드를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